안녕하십니까. 소방기술사 김명균이라고 합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참 제가 시험 문제를 보면서도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렵고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문제는 뭐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데 보면은 신규 문제가 있고 우리 문제가 보면 기출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시험은 신규 문제가 15문제, 기출 문제가 16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문제가 나왔는데 신규 문제가, 기출 문제가 16개니까 우리가 기출 문제를 잘 공부하셨으면 우리가 몇 문제 풀어요? 22문제 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문제, 아유, 죄송합니다. 욕할 뻔했어요. 6문제는 잘 골라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 기출문제는 어때요? 정말 이상하게 나왔어요. 고를 문제가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다 버릴 것밖에 없어요. 주어할 게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법 문제가 있고 유도 문제가 있고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 문제 몇 개 나왔습니까? 네? 계산 문제 2개 나왔어요. 2개. 계산 문제 푸셔가지고 맞추신 분 계세요? 나는 계산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맞았다. 한 분도 없으시네요. 계산 문제는 푸실 수도 있고 못 푸실 수도 있는데 확률상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계산 문제. 유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도 문제, 이거는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몇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나왔죠. 유도는 무조건 외우시라고 했어요. 유도는 계산이 아니고 암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유도 문제 암기법을 만드셔서 외우세요. 절대 안 틀립니다. 유도 문제 푸시면 고득점이에요. 얘네들 점수 많이 줍니다. 유도 문제는 아주 그냥 퍼펙트하게 30번론 결론을 만드셔서 얘 어디다 쓰는데 유도하시고 결론까지 써버리시면 퍼펙트한 점수 주겠죠. 유도 저는 다 외웠습니다. 유도를. 암기법을 안 만들어서 유도를 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싹 푸는데 이게 연속방 정식인지 이게 베르누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보는 것도. 근데 암기법으로 외우니까 쉽더라. 법이 몇 개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평균 법이 몇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평균적으로 법은 11문제 정도가 나와요. 많이 나오면 10서너 개. 조금 나오면 뭐 9개에서 10개. 기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시험은 법이 17개 이상 나왔습니다. 법은 법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규 문제는 15개니까 법일 가능성이 높겠죠. 뭐 표준 가이드라인이고 뭐 감리 업무 절차서고 다 법이잖아요. 내용들이 다 외워야 똑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어려웠고 또 계산 문제 처음 보는 계산 문제인데 어려운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접해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쑥스러워가지고 낯을 가리잖아요. 그렇죠? 낯 가리다 보니까 또 당황해서 못 푼단 말이에요. 당황해서 낯을 가려가지고 좀 친숙해져야 되는데 아마 다음 시험에 또 나오면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내시겠죠, 이제. 저 새로운 애를 낸단 말이에요. 왜 또 낯가리라고. 법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화재 안전 기준 다시 제정됐고 또 그 다음에 소방기술원에서 나온 그 기술 자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이 대폭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그건 그냥 제 생각인데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기출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기출 분석을 다 하셔야 돼. 그래서 어떤 데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길사님들이 다 해주시지만 내가 한번 해보면 다릅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나는 이거 앉아가지고 공부하기 싫으면 뭐 하는 거야? 이거 기출분석 해보는 거야. 공부하기 싫으면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게 뭐 이 정도 나오는구나. 했더니 이번에는 그러면 좀 지울게요. 좀 벗어나면 그러니까. 연소공학 몇 문제 나왔죠? 연소공학 몇 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계산 포함해서 한 4문제? 4.5 정도 되는데 4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연소공학 4문제. 건축. 건축방학 평균 어느 정도 나와요? 시험? 모르세요? 보통 건축방학가 한 67문제 나옵니다. 6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9개 나왔어요. 9문제. 산업계. 산업계는 위험성 평가 산업계 다 포함해서 보통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서너 문제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 2문제 나왔는데 특수과목물을 제가 여기다 넣습니다. 특수과목물 넣고 그 다음에 뭐 잡 해자드 어날리시스인가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못 풉니다. 한 번도 안 보면 풀 수가 없죠. 2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하나는 어려운 거였어요. 그 다음에 기계가 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얘는 평균 7개 정도 나오더라. 한 6개 정도 나오더라. 6개 정도 나오더라. 기계는 평균 11개 정도 나오더라. 전기는 몇 개였더라? 5개 나네요. 5개. 그 다음에 실무가 2개 나왔어요. 31개 맞나요? 이게 더하면? 더하기가 안 되니까. 맞을 거예요. 뒤에 앉아가지고 이거 다 계산하고 있었겠죠, 제가. 다 계산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기계는 조금 나왔고, 건축파가 많이 나왔으니까. 실무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실무. 뭐, 표준절 타서 이렇게 보고 가셨는데 왜 보셔야 돼요? 표준절 타서? 기술사가 되시면 해야 되는 게 표준절 타서 되는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나중에 표준절 타서 다 다운받아서 다 공부하셔야 돼요. 왜요? 업무를 그걸로 하셔야 되니까. 그럼 감리하시면 무조건 표준 절차서 보고 감리하시는 거야. 거기에 서류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서류는 거기 있는 거 뽑아서 쓸 거고, 감리는 그거대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싫어도 그냥 보시면 돼. 왜? 기술사가 다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리 업무 절차서 보셔야 돼요. 성능이주 가이드라는 거. 그거대로 설계가 된 걸 감리하시는 거야. 아니면 이제 설계를 하시게 되면 그걸 보고 설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절차서대로 우리가 인허가 받고 업무를 진행하니까 어차피 보셔야 돼. 평생 소방하실 거잖아요. 소방기술사 되셔서 전기 업무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소방기술사가 되셔가지고 뭐 딱 가서 건축 기계설계 기술사라든지 뭐 기계 시공하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하라고 해도 안 하십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하실 수가 없어요. 연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쪽 많이 보셔야 돼요. 소방 공부하시면 기계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소방 기계. 기계하고 건축. 그 다음에 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 힘을 빼셔도 되겠죠. 근데 지금 2문제 나왔으니까 다음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안 바뀐다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위험성 평가는. 네, 위험성 평가를 공부하셔서 위험성은 평가해서 위험을 정량화하는 거잖아요. 위험은 우리가 연소라는 것 자체가 화재가 다 위험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정량화를 해나갈 것인가를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대책을 쓰시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사는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대책을. 답안에 대책이 없으면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대책 위주로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계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기계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좀 공부하기 정말 싫다. 그럼 기출 분석하는 거예요. 기출 분석하시는 거예요.
기출 분석해보고. 이번 시험 기출 분석해보시면 이번 시험 정말 너무 어려웠죠. 그렇죠? 하지만 그 전이나 그 전 시험은 어땠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계산 문제는 평균 몇 문제 나온다고요? 계산 문제 막 버리라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계산 문제를 하셔야지만 단기간에 합격해요. 계산 문제는 한 3문제?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높게 법을 버려야겠어요? 계산을 버려야겠어요? 버리다고 하면 법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득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술사를 취득할 마음이 그냥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감리 업무를 하게 되면 법을 가지고 그 법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화재 안전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화재 안전 기준이 좋은 법입니까? 나쁜 법입니까? 자꾸 바뀌고 하니까 좀 안 좋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남들은 200년, 300년 하는 거를 우리는 20년 만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화재 안전 기준을. 단기간 내에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있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체계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엄청 빨리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 하면서 소방에 관심 없었잖아요. 그렇죠? 월드컵 하면서도 소방에 관심 없었어요. 어디에 관심 있었어요? 깨끗해야 되니까 환경에만 관심 있어서 예전에 막 대기, 뭐 이렇게 수질 이런 분들이 대우 많이 받았어요. 소방은 늘 언제나 찬밥이었습니다. 찬밥. 이제 소방이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예전에 좀 계속 뭐 소방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전에 소방 공무원 하시는 분들 고생하셨어요. 누가 뭐 알아주기나 했으니까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요즘에 막 매스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띄워주는 척 하고 있는 거지만 무슨 일 나면 맨 소방관계청장 불러가가지고 혼나고 그게 뭐 시스템이 잘못됐는데 사람이 혼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봐서 다음에는 기계, 또 건축, 그 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은 좀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 아무리 안 나와도 이번에는 많이 나왔지만 다음에도 10개 이상 나온다. 법이. 법만 잘하시면 기술사가 될 수 있다. 잠깐 광고를 하고 가면 다음 주에는 이제 한 3시부터는 어디 스터디를 같이 할 예정인데 같이 스터디를 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수업이 끝나시고 오셔서 스터디 이런 카톡방을 만들어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평가하시고 평가한 거 제가 확인을 해서 평가를 점수는 매기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매기는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정 매겨달라고 하면 제가 진짜 보고 정말 충실하게 매겨가지고 공부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수업을 하는데 맨날 점수를 주면 6점이란 말이에요. 다 주면 6점이야, 제가 점수를 주면. 아주 잘했으면 7점, 6점, 5점, 5점. 시험을 갔더니 43점이라는 거야, 자기가. 맨날 6점을 맞았는데. 그래서 사실대로 해달라고 4점, 3점, 2점, 2점 이렇게 줬어요. 근데 점수가 왜 이러게? 공부가 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6점이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제가 6점 드리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6점은 보류예요, 보류. 이번 시험은, 이번 문제 6점이죠. 그 다음 몇 점이에요? 5점이야. 그래서 5.9점은 탈락입니다, 다. 6점이 넘어야만 합격이에요. 그래서 점수는 제가 잘 안 드리려고 하고, 틀린 거 있으면 제가 틀린 부분들만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해서, 좀 고치십시오라고 해서, 스터디를 할 예정이니까 많이 오셔서 8월 시험에 쓰는 것만큼 공부가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책 읽어가지고는 잠만 자요. 책보다 잠들어요. 저도 책보다 잠드는데 평가하시고 쓰시고 그래야 평가를 해봐야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요. 눈으로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쓰라고 하면 못 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평가를 해보셔야 된다. 문제를 뭐 많이 보지는 않고 짧게 설명드리고 1번 문제가 스프링클러네요.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에 2번 문제가 뭐예요? 2번 문제 CO2 점검이고 성능 위주 설계 대상 변경 서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점검, 6번은 연소 생성물이네요. 문제를 딱 봤는데 (3-1번) 문제를 보시면 비상전원 출력 용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전격 출력, 전격 전압, 과전류 내력의 기준을 쓰시오. 어떤 기준을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딱 읽어봤을 때. 이게 화재 안전 기준 12조에 있어요. 103 12조를 그대로 쓰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아마 선택하실 수가 없었겠죠. 이거를 아실 수가 없으니까. 저도 딱 봤을 때 이거를 전격 출력 값을 쓰라는 건지 아니면 전격 출력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보면 음향장치 기준도 가로 열고 뭐가 써 있어요? 가로 열고 펌프 및 밸브까지 쓰라고 되어 있는데 펌프 및 밸브까지는 안 외우신단 말이에요. 1번은 어려운 문제였다. 답안 자체가 쓰기가 CO2 소화 설비에 운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능 시험 시 저장 용기, 기동 용기, 선택 밸브, 감지기 점검 사항에 대해서 쓰시오. 이 내용은 조금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기동 용기에 어떻게 해서 우리 약재가 제대로 충진되어 있는지, 누기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저장 용기실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기동 장치는 잘 동작을 하는지, 우리 솔레노이드 시험해보고 선택 밸브도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써보면 되겠죠. 일단 개통도를 그려서 CO2 소화설비 개통도 있죠. 분말 소화장치 개통도 이런 거 있잖아요. 개통도를 쭉 하나 그리셔서 그 개통도에 따라서 내용들을 쭉 한번 써보시면 문제가 좀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관리사분들은 잘 쓰셨겠죠. 근데 소방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가스계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를 포함해서 개통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외우고 계시면 동작 순서를 쓰시오 하면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동작 순서를 설명하시면 되고, 이렇게 점검사항을 쓰시오 하면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래서 저장 용기는 어떻게, 기동 용기는 어떤지, 그렇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동 또는 수동으로 동작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어떤 화재 경보라든지 또 표시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점등이 되는지를 블록 다이어그램 하나만 암기하시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좀 쓰실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3번 문제 보시면 성능위주 설계 대상 다 외우셨겠죠, 그렇죠? 성능위주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외우셨을 거야. 그 다음에
변경 신고 대상 다 외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건축 심의 전 제출 도서하고 건축 허가 동의 전 제출 도서는 어렵다. 이거 다 외워서 쓰시기에 양도 많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사실 제가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도 이런 거 빼버립니다. 시험에 나오더라도. 왜냐면 이거 너무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통으로 외워야 돼. 가이드라인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 안에 있는 걸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되는데 제일 편한 게 뭐겠어요? 기술사가 딱 가이드라인 다 외우십시오. 그러면 제일 편해요. 다 외우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러는데요? 다 외우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무책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정리를 해도 가이드라인 정리해도 빼버리겠습니다. 과감히 버리셔야 돼. 이런 거 못 씁니다. 못 써. 준비작동식 작업은 똑같죠. 준비작동식도 개통도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개통도 그리시고, 자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지기 동작시키면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수동은 수동 밸브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개통도, 이런 거는 개통도를 통해서 풀어가셔야 돼요. 개통도를. 그래서 준비작동식도 개통도, 스프링클러 개통도를 하나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그 다음에 가스계. 블록 다이어그램 딱 가지고 계시든가, 개통도를 완전히 도면 같은데 이렇게 설계도서 보면 개통도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걸 머릿속에 하나 집어넣으셔야 돼.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개통도부터 딱 그리시는 거예요. 개념 딱 쓰시고 개통도 쓰시고, 그 다음에 개통에 따라서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까지 딱 써주시면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쉽지 않다. 왜? 이런 걸 우리가 점검까지 공부를 안 하시잖아. 그죠? CO2 소화 설비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지만 조금 허점을 찔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3교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3-5번 문제는 저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당황스럽게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10점짜리 5개를 넣어주셨더라고요. 10점짜리 5개를 넣어주셔가지고 좀 당황한 문제이긴 한데, 뜯어보면 안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얀식 피난기구의 성능 기준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방화구역 하면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 쓰시고, 교차회로 방식의 손배정 방식도 기출 문제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형 소화기의 소화 약재량, 저는 지금도 외우고 있어. 저는 포강물, 분할탄, 이른바 이세요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대형 소화기의 약재량을. 그래서 조금 암기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어디냐?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 우리 가압송수장치를 다 보고 계신 거니까 기본적인 기본 문제고, 미분무의 정의와 사용 압력에 따른 미분무 소화기의 분류, 압충이 이렇게 해서 암기하셨죠. 그렇죠? 다이버 0.99 그래서 암기하셨으니까 쓰실 수는 있었는데 문제를 보고는 당황하실 수 있겠다. 이거를 한 페이지, 2페이지 반에 써야 되냐, 5페이지를 써야 되나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좀 양이 많은 문제였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3교시 때 보면 연소 생성물에 대한 인체 열적 손상, 비열적 손상은 쓰실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양에 대해서 열적 손상, 비열적 손상, 그래서 연기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연소 생성물이 열연기 화염가스가 있으니까 이런 열연기 화염가스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CO2 지식이라든지 베베베 반반반 이렇게 해서 암기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248장이 부두요의사 고시마도 팔자도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그래서 암기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6번 문제는 아마 다 선택을 하셨겠죠? 다 선택을 하셨을 거고, 쭉 보면서 그나마 많은 단어가 나오지만 문제는 많지만 아는 게 많으니까 5번 문제 선택하시겠죠? 5번 문제 선택하시겠죠? 저 1번 문제 저는 선택 안 합시다. 이거. 못 써요. 이게 이 1번이 25점이면
12.5점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선택해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 선택하기가 어려운 시험이에요. 뭐 전격 출력 뭐 출력의 80%까지 나와야 된다 뭐 이상한 헛소리 했으면 그러면 그냥 슉 하고는 날아가겠죠. 점수 몇 점 안 주겠죠. 이거 아마 암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 혹시 이거 선택하고 암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네? 기출문제 있는 내용. 네, 기출문제 있는 내용이니까.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저는 이거 개통도 그리고 설명하고 이거 개통도 그리고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1번 쓰고 이거 2번 쓰고 이거 3번 쓰고 이거 4번 쓰고 뭐 이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시험은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험을 보시고 점수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한 55점 정도 생각하는데 막 40점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뭐 점수에 이리이리 하지 마시고요. 또 50점대 후반이라고 또 곧 합격할 수 있다고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50점대 후반 맞고도 뭐 몇 년씩 공부하시고 3년씩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59점 맞고 3년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장모 기술사, 뭐 우리 김모 기술사들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사 시험은 60점을 넘어야 합격하는 거지. 저는 50점대 후반 맞아본 적도 없어요. 55점밖에 못 맞아봤습니다. 55점 다음에 50점 다음에 50점 다음에 그 다음에 60 몇 점 맞았어요. 60점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점수에 너무 크게 뭐 영향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험 보시고 나서 시험 잘 봤다고 공부를 안 하시는 게 꼭 독이고, 그래서 합격하실 때까지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막 15시간씩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가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회사 퇴근하면 스터디룸을 잡아서 막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차에서 자고 출근을 하고, 또 회사 가서 일하면서 쪽잠 자면서 암기하고 막 그래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술사 시험, 소방기술사 시험 제가 합격할 때하고 지금하고 천지 차이예요. 저는 500명 볼 때 10명 합격했거든요. 지금은 1000명 봐서 10명 합격하기 때문에 소방기술사 시험 넓게 많이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뭐 예전에는 뭐 가이드라인을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가이드라인이고 경기도 가이드라인이고 저기 부산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공부해요. 근데 이제 통합이 돼버렸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당히 정리하셔서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들 키포인트만 보시고 핵심 문제 먼저 보셔야 돼요. 그물을 쳐야죠. 그물을 치셔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거 아까 2080이잖아요. 2080 80% 공부하시는 거예요. 20%는 이 중에 공부를 계속 하시고 기출을 하시면 강사보다 더 잘 찍어요. 저도 그랬어.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여기 나올 것 같아. 공부했는데 여기 나와 합격해서 저보다 난다긴다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저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합격한 거는 이거 맨날 보고 이 중에서 이 정도. 그때가 설계 프로그램 처음 나올 때였는데 설계 프로그램이랑 MS PSM이랑 그 다음에 FTIR 그리고 시험에 나올 것 같다고 공부를 해서 3교시 때 그게 다 나왔어요. 잘 정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저도 합격을 했으니까 이번 시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번 시험은 여기서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세요. 이런 시험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제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한테 돌을 던지지 마시고 여기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안 틀리게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저도 월요일 날까지는 막 잠만 잔 것 같아요. 저도 시험을 보고 나왔거든요. 시험을 보고 우리 수강생님들 보고 했는데 물론 제가 소방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공부하던 게 있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수험생의 입장에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강사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계속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안 하는데. 그때 공부한 게 있으니까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저도 가서. 근데 저도 일주일 휴가를 내고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죽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힘드시지만 합격하시면 분명히 그에 대한 보답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술사 저는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도 있고 또 그 영역도 정말 많고 설계 감리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또 제 다리를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드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맨날 강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저처럼 또 강의도 하시고 또 밖에 나가서 왕성한 활동도 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8월 이후에 또 푹 쉬시잖아요. 그렇죠? 8월 달까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하십시오. 암기장 갖고 계시던데 암기장 한번 주실래요? 저? 암기장 갖고 계시잖아요. 다 봤어요. 제가 다 스캔을 했단 말이에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이거 다 있는 건가요? 전 과목인가요? 전 과목이 아니에요? 주세요. 전 과목이 아니에요? 몇 번 더 있어요? 몇 번 더 있으세요? 이게 한 권이신, 한 권 80개? 80장? 모르세요? 안 세보시고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하나가 80장이란 말이에요. 하나 80장. 이게 몇 번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딱 요거 3개를 줄이셔. 아시겠죠? 3개를 줄이세요. 그래야지 이걸 보죠. 이거 6권 있으면 어떻게 봐요? 이거 하나 보시는데 얼마큼 걸려? 보시지도 않았어. 새 거야. 간장때가 딱 묻어 있어야 돼, 그죠? 얘를 반으로 딱 쪼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반으로 다 줄여. 그럼 딱 되겠죠, 그죠? 6번이면 3권으로. 그렇게 줄이십시오. 그렇게 줄이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너 시간 만에 돌리셔야지 합격해요. 줄이시는 거예요. 책을 줄이시는 게 방법이에요. 쓰고, 외우고, 보고.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뭐 합격하죠. 제 암기장도 저거 딱 3권이에요. 100개씩 2개 있습니다. 100개씩 2개. 그게, 소방주사 특론 1, 2권을 다 넣었어요. 그 안에다가. 반으로 쪼개가지고, 쑤셔놓고, 계산 문제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저것도. 암기장에 소방기계, 전기, 계산 문제까지 다 넣어서, 하나가 100페이지, 하나가 120페이지예요. 줄이셔야 돼요. 갖고 있는 책의 5분의 1로 줄이셔야 됩니다. 만들고 또 만드시고, 한 번 만드셔서 많으면 또 줄이시고, 또 줄이시고. 제가 암기장 몇 번 만들었을 것 같아요? 5번 정도 만들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만드는 게 이래요. 왜 공부가 안 되니까. 졸리니까 그거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야 머릿속에 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책이 있으면 그 책을 5분의 1로 줄이셔야 돼요. 책으로 공부하시면 그 책이 5분의 1로 줄이셔야 돼요. 서브노트 만드시고, 암기장 만드시고, 서브노트와 암기장을 일체화하시고, 목차 만드시고, 목차를 보면 답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6월달이니까 6월달부터 아직 5월달이죠. 6월달 안에는 서브노트를 다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8월에 중국 내야 되잖아요. 이제 끝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8월에 중국 내려면 우리 역공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6월달까지 내가 암기할 거 세팅 딱 하시고, 그거 가지고 암기하셔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2달 동안 계속 평가하시는 거예요. 안 써지는 건 못 외운 거야. 써지는 건 외운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여기 강사들이 다 정리해서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스터디 오시면 저도 계속 정리를 해서 드릴 거고, 저는 그냥은 안 드려요. 다 정리해가지고 답안 만들어서 드립니다. 하스모크 테스트 정리해서 드렸죠.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처럼 들리시겠지만 똑같이 나왔어요. 가이드라인 보고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냥 보고 가십시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런 얘기 누가 못해요. 그죠? 그런 얘기 누가 못해. 하스모크 테스트 이렇게 딱 정리해서 답안 중요하다는 걸 저는 딱 정리를 해서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하시고, 기본 문제 보통 한 200개, 250개 되거든요.
그거는 눈 감고 쓰셔야 돼. 쓰시면 8.9점 나오게 쓰실 정도로 이렇게 계속 써보시고 하십시오. 하여튼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어려운 시험이셨는데 실망하지 마시고 8월에 합격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